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미래 대비 하셔야 합니다. 빈곤율 높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인 가구 살아가는 분들 중에 넉넉한 환경에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열악한 거로 따지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열악하게 삽니다. 훨씬 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인 가구로 들어올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결혼 안 하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1인 가구로 살았을 경우를 좀 대비를 못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 1인 가구 산다고 치면 남자 여자는 평생 일해야 됩니다. 돈이 아주 많지 않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나이 먹어서까지 고용 문화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 기술이나 어떤 자격이 없는 그런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젊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뭐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다가도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그런 데서 취업이 힘들어져요. 한 나이 40 정도 넘어가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여자도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유치적 노동을 이제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갑자기 나이 먹어서 그런 일 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것도 체력이 받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뭐 여자분들 이제 유치적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이 뭐 빵장이나 식품 공장 같은데, 그리고 쿠팡 플러스나 올리브영 같이 이제 물류 창고 같은 데 일을 하는데, 사실 남자보다는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보통 힘쓰는 건 남자가 다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자가 무조건 편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앉아서 일하셨던 분들이 서서 일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이게. 다리에 피가 안 통해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물류일도 이제 인건비 때문에 프로그램이 대체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보통 분류나 바코드 찍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도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류도 요즘에 전자 시스템화 되고 있어가지고 좀 편한 일자리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혼자 살 수밖에 없고, 혼자 살게 될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게. 대비가 안 되면 당연히 돈 때문에 힘들죠. 돈 때문에.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자업자득이에요. 왜 자업자득이냐? 분명히 여자분들 20대 30대 돈 벌 수 있는 기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날려먹은 거예요. 남자도 20대 30대 흥청망청 돈 쓰고 돈 관리 안 하면 나이 먹어서 힘든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20대 30대에 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이 먹고 고생 안 하고 돈 때문에 안 치여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여기에 대해 좀 관대한 분들이 많아.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자가 아까는 못해도 좀 비리 있어도 나 좋다고 따르는 게 남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날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대 때는 그 말은 사실이야. 20대 때 여자들 외모가 가장 이제 돋보이고 남자들이 그런 성욕 같은 데 많이 좀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먹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는 안 먹힙니다. 나이가 먹어서 안 먹히고, 그리고 지금 20대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독하거든요. 많이 독해요. 지금 20대 남녀 연애율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5명 중에 1명밖에 연애를 안 해요. 4명 연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 남자들이 연애를 안 한다고 하면 굉장히 못소리다, 남자굿이 못한다, 찐따 같은 녀석이라고 굉장히 폄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 때 같은 경우에, 저희 때가 20대 시절에는 너 아직도 여자 안 만나라고 하면 아, 같이 못 놀겠네. 야, 남자 새끼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너 어떻게 여자도 안 만나고 사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꼽을 준다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연애를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20대 친구들은 연애를 안 한다고 해서 꼽을 주진 않죠. 남자들끼리. 오히려 이상한 사람과 연애하면서 남자들이 호구 노릇 하면 그걸 가지고 꼽을 줍니다. 에라이 퐁퐁남아, 에라이 스윗남아, 너 같은 애들이 남자만 다 시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꼽을 주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변했죠. 그리고 앞으로 가는 추세를 봤을 땐 연예인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 남자들이 연예인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여자분들 못 믿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젊은 여자분들
성환이도 아시겠지만 같은 여자로서 상태가 안 좋은 여자분들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볼 거 아닙니까? 저는 정상적인 연애라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등가교환이 돼요. 등가교환. 남자가 여자한테 해주는 게 있고 여자도 남자에게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웃긴 게 남자는 여자한테 해주는데 여자는 남자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해주는 게 없는데 별거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여자는 남자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남자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상태도 안 좋은 여자 만날 바에는 안 만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욕먹었어요. 이런 남자구시 못한 녀석아. 남자 새끼가 뭐란 말이 없네. 니가 기집애도 아니고 왜 그런 거 따지냐. 이런 식으로 꼽을 줬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역으로 꼽을 먹습니다. LI 퐁퐁남 아저씨, LI 58의 딜러 같은 사람아, 뭐 이런 식으로 드디어 꼽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자분들이 이제 좀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분들은 결혼 못하니까 1인 가구 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무조건 결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얼굴 하나 이제 예쁘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시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가 나이가 많은데 외모가 괜찮으면 오히려 의심을 해요. 옛날에는 여자가 외모가 예쁘면 장땡이지 나이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바라지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여자가 저 나이 먹도록 저 외모를 가지고 결혼을 못했다고? 와 그럼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났겠네? 대반이 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외모를 가지고 나이 먹고 결혼 못했다는 게 더 이상해. 더 이상해요. 여자가 봐도 이상하죠. 아니 여자 외모가 예쁘면 당연히 남자들이 많이 달려들 테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 골라서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회를 날려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겠냐고. 얼마나 관계도 많이 가졌을 테고. 오히려 문란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남자들도 좀 아는 거예요 이제. 저런 여자가 눈이 높을 리가 없고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여자분들이 좀 사태 파악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이 결혼 안 하고 1인 가구 살았을 경우 제대로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살려면 그만한 능력과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능력과 조건을 여자분들이 못 만든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못 만든 분들이 많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은 고사하고 아르헨티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보면 정치는 권력 다툼 미쳐있고 경제 규모에 비해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해서 돈을 막 뿌렸었죠. 결국 아르헨티나는 현재 빈곤층이 인구 전체의 36%, 인플레이션율 102%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아르헨티나가 한때는 세계 경제 5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국이었다는 겁니다. 자원도 풍부했고 농산물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또 아르헨티나 외에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이 선례를 보여주고 있고 고립적인 문제가 IMF 때보다 더 심하게 쌓여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문제없다, 끄떡없다고 말합니다. 스타디그에서도 나온 해설 중에 모르면 맞아야죠 라는 말이 있듯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걸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호되게 당할 겁니다. 그때 깨달아봐야 때는 이미 늦었을 테고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일본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일본은 그나마 낫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은 뭐 디플레이션 사회라서 뭐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다. 근데 우린 저거보다 더 힘들게 살아. 일본은 힘든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일본 저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뭐 쪼들리게 산다고 하더라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벽 한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최소한 빚은 지지 않습니다. 대출을 안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받는 사람 너무나 더 많죠. 근데 문제는 이 대출 빚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단계까지 갈 겁니다. 아르헨티나까지 갈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을 무조건 장려한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국내 남녀 가지고는 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자분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이제 국제결혼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요량으로 이민청을 만들고 있죠. 인천 송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남자분들이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을 좀 찬성하는 분위기일 겁니다. 사실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원하지만 이걸 제대로 시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결혼을 하려면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직장을 가진 입장에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여권 발급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와중에 시간을 많이 내는 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해외로 가는 것보다 저기 있는 나라 여자들이 한국에 좀 와주면 안 되겠냐 이거를 좀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민청 건립에 대해서 좀 힘을 얻는 거고 물론 이민청 건립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스타리그에서도 나온 해설 중에 모르면 맞아야죠 라는 말이 있다. 근데 이분 틀렸습니다. 모르면 맞아야죠 라는 말은 스타리그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스타리그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전에 MBC 게임 지금 없어졌는데 MBC 게임에서 이제 철권 리그가 있었어요. 테켄 크래시라고 철권 이제 6 그 당시 철권 6일 겁니다. 철권 6를 이제 3대3 팀 매치를 하는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테켄 크래시 시즌2에서 그 철권 해설가가 그때 나 아직도 기억나요. 통발러브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격 패턴을 쓰는데 그걸 못 막으니까 그때 해설가가 모르면 맞아야 된다고 나왔던 말입니다.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스타리그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테켄 크래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 정말 게임 잘하고 있다.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모르면 맞아요 치면 나옵니다. 테켄 크래시 그 통발러브가 그 데베이신으로 이제 패턴 걸으면서 이제 속도로치 이제 상대방이 당하는 거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패턴을 쓰는데 그냥 그대로 맞으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뭔가 이제 상황이 안 좋은데 데뷔를 못하는 분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도 데뷔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야 뭐 망하든 못 살든 신경 쓰지 말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 방송 여자분들 중에 그래도 잘 사는 분들, 열심히 사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 얘기를 듣는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잖아. 인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한 얘기가 무조건 뭐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그래도 마이너스가 안 되게 살고 있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변에 악간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둬버리십시오. 그걸 설득해서 뭐 이제 와서 깨우친다. 그 늦습니다. 어차피 말 안 듣잖아요. 성환이도 아시겠지? 말 안 들어 이제. 그냥 그렇게 살게 내비두세요. 대신에 나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악간이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이제 못 사니까 자꾸 주변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주면 안 됩니다. 난 돈 없다. 나 거지다. 나한테 뭔가 돈 떼먹을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주변에 돈 없는 분들 많거든요. 절대 돈 있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성환이 내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주변에 뭐 이제 언니들이 막 카드 쓰잖아. 그러면 야 너 왜 돈 많이 벌잖아요. 저 돈 없어요. 저 엄마한테 돈 맡겨가지고 저 용돈 받아 생활해요. 저희 집 빚 있어가지고요. 저 버는 돈 다 엄마한테 다 돈 줘요. 그래서 저 남는 돈 없어. 저도 거지예요. 이런 걸 평소에 어필을 해야 돼. 참 웃기죠.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좋아. 그래야 차라 나중에 혹시라도 그 사람들 자빠지면 나한테 전화 가지고 야 너 돈도 너 많이 벌었잖니. 너 돈 많은 거 다 알고 있거든. 이런 말 안 들어요. 분명히 나중에 어려워지면 지금 돈 없는 분들이 이제 빚 있잖아요. 이거 못 갚으면 못 갚으면 분명히 갚아달라고 연락 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차라리 없는 티를 내세요. 없는 티를. 나 거지다. 나도 말 안 먹었다. 나도 빚 갚고 있다. 이런 티를 내야 8일이나 안 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